김치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김치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네, 맛있는 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요즘에 김치가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김치 맛을 아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리고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중국 사람들, 김치 자기 거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데, 김치 이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과연 알까 싶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거, 특히 우리 한국 한식에 있어서 음식은 문화죠. 음식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문화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이어 처음에 생활 시작할 때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만, 식품 바이어 하면서 한식의 그 요리법에 대해서 그 사전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요리책을 보니, 야, 이렇게까지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만들기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김치도 굉장히 만들기 힘들죠. 네, 근데 중국이 저런 황당무계하고 가짜는 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희 첫 번째 주제 오하미 여사님께서 아마 화가 나셔서 맛있는 김치가 뭔지 한번 보여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맛있는 김치란 뭘까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김치는 저희 어머니가 담궈주신 바로 그 김치입니다. MSG 듬뿍 들어가, 젓갈도 듬뿍 들어가고, 네, 양념에 범벅되고, 저희는 또 남도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통깨, 김치를 깨 속에 파묻어야 됩니다. 네, 그 깨가 이렇게 빈약하게 올라가 있으면 좀 없이 사는 집, 좀 생활이 힘든가 보다. 네,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는 이 깨를 이렇게 헤집어서 물고추를 가지고 이렇게 담그죠. 예, 마른 건고추에다가 젓갈에다가 밥, 찹쌀 뭐 이렇게 하고 젓갈 좀 넣고 물 좀 넣고 해서 기계로 갑니다, 믹서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양념 베이스로 사용하는 물고추, 예, 물고추. 그게 이제 전라도 김치 특징이고. 그래서 보통 사 먹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 드시는 대부분의 김치는 경기 충청권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 다음에 젓갈도 멸치 액젓을 기본 베이스로 하지만 새우젓의 함량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뒤끝이 시원한 맛을 내는 그런 경기도식 김치를 많이 드시고 계시죠.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종자로 키운 배추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레시피로 담근다고 하더라도 그 맛이 동일하다라고 보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치는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배추가 자라나는 그 기후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김치를 실험실에서 배추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해는 뭐 이렇게 좀 더 덥고 춥고, 이런 거에 따라서 배추의 그 조직이 조금 더 단맛이 나기도 하고 조금 더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아주 미묘한 뭔가 이 줄기가 좀 더 질기기도 하고 좀 더 아삭아삭거리기도 하고, 이게 미묘한 맛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추만 들어갑니까? 저희가 뭐 파, 생강, 마늘 등등등, 그리고 부재료로 넣는 재료까지 하면 최소한 10종류 이상이 넘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맛에 그 재료들의 맛이 다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배추처럼 그때그때 기후 조건이나 기르는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종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처럼 김치가 뭐 맛에 균일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레시피를 어떻게 잘 맞춰가고 또 계약 재배하고 등등등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브랜드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추가 맛있어야 됩니다. 배추가 아삭아삭거리고 적당한 수분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물이 너무 많은 배추들은 이게 나중에 이 절임도 잘 안 되고요. 절임도 좀 오래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물이 또 너무 없으면 질기기 때문에 적당한 이런 수분을 가지고 있고, 또 섬유질이 너무 질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단맛이 또 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춧가루도 같은 고추를 갈았다고 해도 고추 종자에 따라서 또 일조량에 따라서 어떤 고추는 맵고 어떤 고추는 덜 맵고 어떤 고추는 달짝지근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김치를 담글 때 고춧가루를 2가지, 3가지를 막 섞어서 이렇게 그 간을 맞추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양념류도 이제 어떤 젓갈은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멸치젓을 좀 많이 넣으면은 맛이 진해지는 반면에 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쪽 김치들이 조금 맛이 아주 진한 반면에 약간의 냄새가, 젓갈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제 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면 새우젓을 많이 넣죠.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우젓으로 유명한
광천이라는 예전에 톡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새우젓을 숙성시켰죠. 광천 같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기 김치는 새우젓을 많이 넣습니다. 새우젓을 많이 넣으면 뒤끝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우젓의 시원한 맛과 이 멸치 액젓의 이런 구수한 맛, 이거를 혼합해서 그런 양념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재료가 또 중요하고 또 만드는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테크닉이 또 염장에 그 배추를 숨을 죽일 때 염장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보통 이제 바닷물의 농도가 염도가 한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에 몇 시간을 담그느냐. 또 배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많은 배추는 오래 담궈야 되고요. 이 염장을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 김치가 저장식이지 않습니까? 물기를 좀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되고 그 물기가 많이 빼줘야 양념도 덜 먹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썩지 않습니다. 배추에 물기가 많이 있으면 이게 저장을 할 때 발효가 되기 전에 부패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물기를 적당히 빼줘서 미생물, 잡균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확히 발효가 되면서 우리 유산균이 점점 커져서 미생물이 이길 수 있게 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염장을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아마 미생물의 존재까지는 모르셨겠죠. 하지만은 하다 보니 염장을 하게 되면 오래 간다. 저장이 잘 되고 나중에 발효가 돼도 맛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셨겠죠. 이게 다 과학 아닙니까? 지금 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쳐서 온 게 지금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유산균의 보고 그리고 시원한 맛 그리고 훌륭한 디저트 그리고 입맛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각종 찌개류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김치라는 놀라운 음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양념은 아까 뭐 지역에 따라 가가호호 취향에 따라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추에 무에 천일염 고춧가루 소금 멸치액젓 새우젓 거기다가 이제 향신료로서 생강 파 마늘 양파 이렇게 뭐 들어가죠. 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제가 말한 것만. 거기에 지역에 따라서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뭐 회, 갈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조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얇게 썰어서 넣으면은 나중에 익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마치 숙성회를 먹는 것처럼 김치를 이렇게 하나 딱 했을 때 그 사이에 딱 이렇게 수줍은 듯이 숨어있는 그 사가진 그 생선 한 점 그거 원래 그 아버님들이 드시는 건데 보통 이제 막내 아들들이 많이 먹었죠. 그 굉장히 맛있고 가장 빼어난 게 오징어하고 전어 이게 또 발효되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르고 이 해산물도 많이 넣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이제 김치의 용어에는 뭐 배추를 염장해서 뭐 양념을 한 다음에 해산물을 또 첨가해서 이거를 그 항아리에 넣어서 저온으로 숙성시킨 음식 이렇게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 김치 뭐 김치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한국 김치가 이상한 말입니다만 김치의 정의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김치를 뭐 이렇게 뭐 데쳐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말이죠. 좀 웃긴데 아무튼 제가 오하미 여사님을 위해서 3가지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첫 번째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농협의 아름찬 브랜드를 달고 나온 전국농협 김치. 농협 아름찬 김치가 보통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 공장에서 이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전국농협에서 전국농협은 제가 직접 현장 방문까지 해가지고 현장 실사까지 다 끝낸 농협입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그 중국의 절임 배추 사건 그거하고는 뭐 전혀 뭐 그런 가치도 없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깨끗한 이런 수조 컨테이너에 염장을 하고 또 굉장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비비고 해서 포장을 한 김치 모두 다 당일 담궈서 당일 발송하는 김치입니다. 두 번째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청원 오가닉 김치 100% 국산 재료로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맛있다기보다는 워낙 화제가 된 대전의 실비김치 나오는 업체가 여러 군데더라고요.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서 유튜버들이 많이 드셨던 그 김치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어떨 때 먹어야 되나? 이건 맛있나? 아마 제가 이 실비김치를 구매할 당시에는 혹시 그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명동에 그 유명한 칼국수집 있죠. 명동 교자라고. 명동 교자에서 칼국수 시키면 나오는 그 마늘김치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생마늘을 갈아가지고 겉절이 김치죠. 이제 마늘 반 배추 반 그 김치가
그 닭국물 칼국수 같이 좀 느끼하면서 이렇게 진한 맛을 내는 단짠한 그런 음식은 아주 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치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시식해본 결과 약간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하나 김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김치. 사실은 뭐 추천은 두 가지고 이거는 재미로. 얘가 지금 요즘에 유명한 실비김치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 양념 좀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매운 걸로 유명한 김치인데요. 왜 맵냐면 고춧가루의 대부분이 한국 고춧가루가 아니라 베트남 고추, 베트남 땡초를 갈아 넣습니다. 베트남 땡초. 좀 맛은, 자세한 맛은 조금 이따 시식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협김치입니다. 농협 중에서 제가 실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공장은 전국농협입니다. 전국농협 김치를 제가 특별히 주문했고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도 전국농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에 보시면. 색깔은 이렇게 일반적인 아주 양념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보통 정도의 색깔이고요. 요 두 번째가 청원 올가네 김치입니다. 같은 경기 충청 김치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양념의 양도 비슷하고요. 적당히 배추 7에 양념 3 정도. 보통 이렇게 좀 진한 그 배추가 그 김치 같은 경우에 양념이 40% 정도까지 올라오죠. 예,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지금 담근 지는 이틀 지난 김치들입니다. 둘 다 이틀 지난 김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고 제가 한번 농협김치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벌써 이 침이 고이네요. 아삭아삭하고요. 지금 이틀 지나서 약간 간이 뱄는데 어제 제가 먼저 시식해 볼 때는 간이 좀 덜 뱄 상태. 그러니까 염장이 좀 덜 된 상태로 배송이 왔었습니다. 아마 그 염수에서 한 6시간 정도 아마 염장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날이 뜨거울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염장의 목적이 간을 맞추는 것보다 도 있고 저장성이 있는데 너무 짜게 하면 요즘엔 또 안 드시니까 짜지 않게 하려고 약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김치에 수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죠. 이게 염장이 좀 덜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교해보시면 확실하시겠지만 이 청원김치는 염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어제 먹어봤을 때는 분명히 간이 더 셌고요. 그래서 어제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간이 적절한 상태로 배송이 됐습니다.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조식감도 좋고요. 배추도 잘 길렀습니다. 어떤 배추들은 이제 배추를 잘못 기르면 배추를 질겨서 못 먹어요. 질기고 생각 맛도 적절하게 나고 깔끔합니다. 이 두 김치는 호불호가 가장 적을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 제가 고른 기준이 일단은 위생적인 시설 그리고 국내산 재료로만 만들었느냐 그리고 맛의 간이 어느 정도냐 깔끔한 맛인가 아니면 어떤가 가장 호불호가 적을 것 같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었고요. 아마 두 김치 중에 제가 예상하겠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익으면 청원김치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왜냐하면 이게 염장이 더 잘 됐기 때문에 염장이 좀 많이 될수록 익으면 더 맛있는 김치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김치 냉장고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웬만큼 맛없는 김치라도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잘 숙성시키면 다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뭐 김치 냉장고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 아닙니까? 모든 김치를 다 맛있게 아삭아삭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죠. 김치 냉장고는 자체도 그걸 상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비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튜버들이 드실 때는 인상을 안 찡그리고 드시던데 저는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전라도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게 전라도 김치 방식이거든요. 통깨 파묻어서 먹는 거. 이게 매운맛을 많이 줄여줍니다. 김치가 맵기도 하지만
써요. 왜 쓰냐면 이게 베트남 고추 원래 맛입니다. 쓴맛이. 베트남 그 땡초들은 쓴맛이 나요. 우리나라 고추들은 맵고 단맛이 나는데 얘네들은 맵고 쓴맛이 납니다. 근데 베트남 고추 함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매우면서도 쓴맛이 나네요. 근데 뭐 이 김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닭국물 칼국수라든가 아니면 뭐 소머리 국밥이라든가 느끼한 이런 기름기 많은 느끼한 음식들을 먹고 입가심을 할 때 요 김치를 한 입씩 이렇게 딱딱 뜯어서 입을 한번 싹 헹궈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요런 거 하나 그 배추잎 이거 하나 통째로 해가지고 먹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일 정도로 그럴 때 이벤트성으로 좋은 김치인 것 같습니다.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절과 맛과 간과 이 조직감과 그리고 이런 기분에 따라서 먹는 김치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마 이 정도 김치면은 우리 까다로우신 VIP 오하미 여사님도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밥바야의 김치 리뷰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